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감이냐고 선거 유세에서 말한 게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영화 배급사의 반응을 함께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생충 논란은 오스카와 한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일반인들은 다시 영화 기생충과 미국 대통령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도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또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정보 경험 없는 공개적 동성애자인 독일 대사를 국가정보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이유가 현 국장 대행이 의회에 러시아가 2020년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국장 대행이 아니라 국장감으로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그 같은 제안을 받아도 그 자리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국적인 지지도나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도가 탄핵 재판이 끝난 이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샤이 트럼프 유권자의 태도 변화 때문에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샌더스 다음으로 주목받는 바이든과 부티지지 후보가 돈이 없어서 새로운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지금 여유가 있는 샌더스 후보와 돈 많은 블룸버그만 슈퍼 튜스데이 광고를 지속합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축구협회를 고소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임금 차별이 고소 이유입니다. USC가 올 가을 학기부터 가정의 연수입이 $80,000 미만인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홈에큐리는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미국 뉴스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어제 그제 이어지는 그 내용이 탑 뉴스고 네바다의 코커스가요. 지금 이미 그 스페셜 리포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먼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항상 그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선거 유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항상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그 후보들을 별명을 붙여서 비난하기 그런 건데 어제는 제법 긴 길이로 난데없이 이것은 정말 난데없이입니다. 난데없이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그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겠습니다만은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생충이 작품감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아니고 그 무역에 대해서 불만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콜로라도. By the way, how bad were the Academy Awards this year? Did you see it? 대통령이 아카데미 그 협회를 말하는 거죠. 아카데미가 얼마나 나쁜 줄 봤느냐, 그 시상식 봤느냐 하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부 하는 소리였습니다. And the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네, 조금 안 들렸던 것 같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And the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We got enough problems with South Korea with trade. On top of 네, 우리 지금 사우스 코리아하고 정말 그 무역 문제만 하더라도 충분한 문제가 있다. What the hell이라고 얘기하죠. 뭐 하는 짓이야. 아카데미에 사우스 코리아 영화를 작품상을 줄 수 있어? 하는 얘기였습니다. the best movie of the year. Was it good? I don't know.
I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말하는 주장을 해놓고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이죠. 항상 I don't know.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처음에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내 의견이야, my opinion이야 하면서 I don't know. 그게 작품상감이냐고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ike, let's get Gone with the Wind. Can we get like Gone with the Wind back, please?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얼마나 좋은 영화냐. 그런 영화를 받게 해야지. 1929년도 작품인가요? 네. Sunset Boulevard. So many. Sunset Boulevard는 1950년대의 그 작품이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30년대인가요? 29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1년인가요? The winner is from South Korea. I thought it was best foreign film, right? Best foreign movie. No, it was did this ever happen before? And then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외국 영화 아니냐. 사우스 코리아 무비라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과 세계에서 아카데미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 봉준호 감독이 뭐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로컬 그 영화제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이번이 보여줬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부분을 대통령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Pitt, I was never a big fan of his. He got up, said a little wise guy statement. Little wise guy. He's a little wise guy. 네, 이건 이제 Little Wise Guy는 브래드 핏을 얘기를 한 거고요.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브래드 핏에 대해서는. 왜냐면 브래드 핏이 그 조연상 받으면서 선셋 블루버드하고 좀 비슷한 영화죠. 그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현대판. 그래서 이제 브래드 핏이 조연상 받으면서 나는 여기 지금 45초 소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의회 상원에서는 존 볼튼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45초 더 가졌다는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한 1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뉴스 클립이 지금 54초군요. 이 54초 동안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래 무슨 그딴 영화를 작품상을 하는 식으로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생충이라는 말 나오면 우 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하고 했었던 이 부분을 미국의 모든 매체가 다 전합니다. 신문, 방송, 의회 뉴스를 주로 전하는 The Hill, 워싱턴 포스트, MBC, CNN, 팍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모두 있던가요? 이런 매체도 한 모두 롤링 스톤스, AP 통신, 헐리우드 리포트, 또 버라이어티, 당연히 헐리우드의 뉴스를 다루니까 전부 보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어제 이제 뉴스 다 끝나고 저는 아침 방송 끝나고 있었던 일이니까요. 보면서 기생충 다시 선전되네.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북미주 배급사가 이번에 그 아카데미 상을 받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온이 사실은 작은 회사였는데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제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그 프로듀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이 작품을 보고 봉준호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하겠다. 3가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상, 외국어 영화상, 또 감독상, 작품상까지는 그 프로듀서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어떤 그 에이전트, 회사 에이전시의 사장인데 여자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일을 같이 했었던 이 네온에서도 그렇지 아주 이해할 만해. 트럼프 대통령이 작품상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읽을 수가 없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책 안 읽고 보고서도 읽기 싫어하고 해서 다 차트로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그런 것을 묘사한 거잖아요. 해시태그 계속 붙여가면서 패러사이트 기생충, 뭐 봉준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해할 만해. 원래 못 읽잖아. 읽을 수가 없잖아. 미국 사람들 자막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건 그럴듯해요. 자막을 읽을 때는
좀 그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막 때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외국어 영화, 한국 영화에 줬다는 그런 것이고 해서 그런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네요. 전국위원회가 기생충이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민들과 그 스토리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자막 읽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좋아하는 영화는 1915년도의 영화일 거야. Birth of a Nation이라고 해서 이 영화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인 영화거든요. 이 racist movie인 1915년의 Birth of a Nation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다시 기생충이 선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사실은 그 스칼렛 오하라 렛 버틀러 다 그 로맨틱한 뭐 거의 4시간쯤 되나요? 대서사시적인 딱 뽑아들고 뭐 내일 태양이 다시 뜨고 옷감이 없으면 누구죠? 흑인 그 하녀가 초록색 커튼 탁 뜯어서 옷 만들어주고 정말 로맨틱 무비죠. 물론 스칼렛 오하라의 그 뿌리 깊은 그 강인한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추세가 그 영화에서 노예를 그 부리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월달 흑인의 달에는 이 영화 그 보이지 말자 뭐 이런 그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시대 정신에 따른 그 영화를 지금도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면이 그 당시에는 의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우리 미국의 역사에 그 아픔이 들어있는 것이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요. CBS의 그 지적이 아주 그 괜찮게 저는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러사이트 기생충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영화를 보지도 않고 공격을 하지? 뭐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기생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히려 주목은 받게 됐다. 지금 다시 상영하고 있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보러 갈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 때문에요. 미국에서 그 포린 팔러스에서도 기사를 썼고요. 어떻게 이 영화가 아카데미까지 오게 됐는가. 뭐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뭐 CJ가 그 삼성에서 뭐 아들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에게 CJ를 떼주고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은 또 삼성전자 알짜를 갖게 됐고 그래서 CJ가 식품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했고 그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3대째죠. 이미경, 그 미킬리 씨가 결국은 20년 전부터 이렇게 제가 포린 팔러스가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케이콘이라든가 뭐 BTS도 그곳을 통해서 탄생이 됐고 그리고 영화에도 꾸준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결과 이번에도 그 헐리우드에서 공식적으로만 한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를 홍보 캠페인용으로 썼다고 하고 물론 넷플릭스 같은 데는 한 1억 달러 썼지만 거긴 후보가 뭐 24개 정도 올랐으니까는요. 사람과 그 작품 전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봉준호 감독의 끊임없는 100% 인터뷰에 응하고 했었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김씨 패밀리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 왜냐하면 운전기사인 아버지부터 말하자면 식모잖아요. 부잣집 식모인 어머니 또 그 부잣집 그 딸의 가정교사인 아들과 또 그 아들 뭐 철 모르는 그 막내 아들의 그림을 그 지도하는 그 박소담 씨 전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인연이 없고 아니 인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연줄이 없고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 이게 계속 그 초인종 누를 때 일리노이 대학 제시카 하잖아요. 그 송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행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능력은 있었는데 연줄이 없고 증이 없는, 오죽하면 그거 뭐죠? 이거 뭐 위조가 나오겠어요. 우리 딸 서울대학교에 위조학과 있으면 들어갔을 거야. 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없고 열심히 살고 가족끼리 화목한 그 김씨 패밀리들도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2주일이 넘었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과 CJ와 그 배급사의 그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제가 세틀 타임즈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세틀 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시애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기생충 주인공들보다 인생이 더 고단해. 기생충의 그 가족들, 김씨 가족은 그래도 그나마 몸을 누일 집 그 반지하지만 집이라도 있었잖아. 시애틀에는 지금 홈리스 피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한국의 그 부의 불균등이 미국보다 낫네. 왜냐하면 한국은 탑 1%의 부자가 한국의 전체 부의 25%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탑 1%가 전체 부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래 사람들, 그 돈을 못 버는 50%가 전체 부의 2%를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래 그 50%가 그 가진 게 없답니다. 마이너스 0.1%랍니다.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빚이 많은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지금 그 기생충의 스토리는 미국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간혹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CJ가 팝 음악계도 키우고 영화도 키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CJ는 재벌인데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쪽 가족이 다 이 김씨 가족도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잣집 박씨 가족도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씨 가족도 스스로 뭐 접시 하나 닦을 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공생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양측이 다 기생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고요. 계속,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CJ가 많은 것을 너무 그동안 뭐 버는 것 없이 투자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는 가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음악이나 영화에서 CJ를 통하지 않으면은 거의 뭘 할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결국은 작은 회사라든가 독립 영화사나 또 이제 그 재능 있는 그런 그 K-팝 가수들도 CJ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된 그런 것이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과 그리고 92년 아카데미 역사를 깨서 한국 영화가 미국과 세계에 쫙 알려지면서 이러한 좋은 작용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씁쓸한 면도 있고 딜레마도 있지만 뭐 잘한 일이다라는 게 대세 아니겠어요? 기생충이 상 받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에서,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도 완전히 그 대통령의 파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 그 마지막 피치를 네바다 코커스 내일 열리기 전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한 그 충성 강요를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릴 때는 그 독일 대사가
독일 대사를 겸직하면서 미국 그 정보국의 17군데를 총괄하는 정보국장 대행으로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지금도 정보국장이 대행인데 정보국에서 원래 그 모든 뭐 CIA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정보를 다 모아서 이걸 어떤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을 보고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정보국의 대행을 맡고 있는 그 대행자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2월 13일이었어요. 2월 13일에 쉘비 피어슨이라는 이제 책임자가 의회 정보위원회에 가서 러시아가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작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개입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그 대강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리포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정보국에서 그 관계자가 민주당의 정보위원회의 그 정보위원장인 아담 쉬프, 탄핵을 하원에서 주도했었던 인물이잖아요. 아담 쉬프에게만 단독으로만 보고를 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그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그 정보위원장을 지냈던 공화당의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뭐 다 이렇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용을 듣고 나서는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따위 보고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야. 쉘비 피어슨에게. 왜 이따위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야. 지금 이제 조셉 그 맥과이어 현재의 국장 대행에게 2월 14일 날 발렌타인스데이 때 불러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조금 있으면 대행자를 떼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행자를 떼기는커녕 그게 2월 14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주말 지나고는 이제 그 본인에게 굉장히 그 충성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정보국장 대행이 본인에게 충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충성하지 않고 바른 말 하던 사람을 쫓아냈으니까요. 사임하는 형태였지만 결국은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댄 코츠 2018년도였던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처드 그리델 독일 주재 미국 대사로 한다 하고 그제 얘기를 했죠. 대행으로.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군기 타면서는 역시 그 공화당 조지아주의 더그 콜린스 하원 의원을 그 하원 의원을 정보국장으로 하겠다.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원 인준을 받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상원 의원에 출마한다는 자리를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더 컬린스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이 사람 계산이 저는 궁금합니다. 더 콜린스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박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나를 정보국장으로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 관심 없거든. I'm not interested in that position right now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그냥 상원의원 선거에 나갈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사임했군요.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 그래서 지금 정보국 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지금 정보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다. 가장 좀 당파성을 떠난 정보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더군다나 지금 독일 대사 같은 경우는 뭐 대사 경험도 없었던 사람 대사를 시켜줬고 예뻐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지도자가 예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적인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정보국장 대행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됐고 더군다나 원인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충성을 하느냐, 충성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즘 미국의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시사 잡지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충성이라는 것. 공직자에 있어서 로열한다는 것, 로열티라는 것은 헌법에 로열한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왕일 때 하는 거지. 지금 왕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사회잖아요. 그래서 그건 왕일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싫으면 내쳐버리고 귀양 보내고 하는 그런 거지. 지금은 진실을 말하고 소신껏 일하는 것이 왕이라는 트럼프라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어피니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존 브레넌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죠. CIA의 전 국장이었었던 사람, 이 사람도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 미국 대선에 개입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요 비디오 같은 것을 직접 만들었답니다. 미국에 와서 예를 들면 미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또 정부를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갈라놓게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막 백인들이 많은 시골 동네에 가서 이민자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지도 않은데 막 그런 것을 찍어서 트위터라기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많았죠.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쫙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미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미국 스스로 미국 국내 내부에서 그렇게 이민자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비디오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추려서 적절한 타임에 적절하게 딱 소셜미디어에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죽하면 줄리안 아산지라는 위킬릭스의 창업자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주면 어떠한 형태의 미국과 관련된 범죄라도 내가 사면을 해줄게라는 그런 제안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2020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 정보국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 미국의 탑뉴스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미국의 탑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총선과 연관돼서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번은 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나는 어제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이 뉴스가 나와서 이제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로저 스톤이라는 대통령의 측근 이 사람에게 원래 법무부의 검사들은 7년에서 9년을 권고 형량으로 내놨는데 워싱턴 DC의 판사가 40개월, 그러니까 3년이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의 징역을 했고요.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새로 내놓은 의견과 일치하는 그 정도의 형량이랍니다. 잭슨 판사가 그런 얘기 나중에 했다고 나오네요. 검찰의 최초의 구형은 7년에서 구형은 조금 많다 하면서 40개월로 아무튼 했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리하여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부터 시작해서 폴 매나포트 대통령의 2016년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한 5개월 정도. 그런 사람들 전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수사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람들 전부 6명인데요. 중요한 인물들 다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다른 내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생활적인 뉴스이기도 하고 이게 또 미국의 추세이거든요. 돈 많은 대학교에서 돈 없는 학생들, 재능이 있고 공부하려는 열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등록금을 자꾸 이제 하버드부터 스탠포드부터 좀 줄여주고 없애주잖아요. USC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보니까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이요, 믹 멀베니 비서실장이 영국에서 강연을 했는데 한 몇백 명 정도는 왔다고 하거든요. 그 옥스퍼드 그 유니언에서 했는데,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 오디오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오디오에서 말하는 것 보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기름이 될 그럴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뭐 더 많은 이민자라는 게 뭐 불법 이민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이런 것으로 그 일부 그룹에서는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아무튼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이 전혀 담기지 않은 말을 수백 명이 있는 그런 공개석상에서 했을 리는 없고요.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뒤에 있네요. 콜로라도주에, 어제 콜로라도주네요. 저는 네바다면 연결 좀 하려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는 그 모델로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경제에 기름이 될 사람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USC가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타주 학생에게도 해당이 된답니다. 유학생에게는 해당 안 돼요. 유학생은 뭐 USC 정도에서 유학하려면 돈 많은 집 자녀분들이겠죠. 뭐 유학생활 하면서 예전처럼 어디 가서 뭐 기름도 넣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기가 참 요즘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타주 학생도 기본적으로 그 가정의 수입이 8만 달러 미만이면은 연수입이, 그러면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답니다. USC도 굉장히 부자 학교이긴 하지만요,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에 비해서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기금, 인다우먼트가 조금 적거든요. 많이 적거든요. 하버드의 경우는 뭐 410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 스탠포드도 28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USC는 57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데서, 스탠포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홈 에큐리도 우리 집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30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은행에 내야 될 돈은 그 20만 달러면 10만 달러가 남잖아요. 그 10만 달러 에퀴리를 지금까지는 학교에 뭐 원서 넣고 할 때 다 그 가정의 자산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계산하지 않겠다. 스탠포드도 그랬고 어제 USC도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홈 에퀴리를 자산으로 넣지 않는데, 이것을 올 가을부터 내년 봄 학기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신입생이 뭐 한 3,000명 된다면 전체의 3분의 1이 베네핏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한 4만 5천 달러 정도 베네핏이 받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를 들면은 학비가 어느 정도 드냐면, 학비하고 등록금이 뭐 5만 8천 달러 정도 되잖아요, USC가. 그리고 뭐 집, 음식, 책값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거의 8만 달러, 작게 잡아서 뭐 7만 8천 달러 이 정도 들었는데, 그런 그 많은 부분을 아무튼 그 탕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항상 이 장학금이라든가 뭔가 지원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요. UC 계열은 등록금이 12,570달러 해서 1년에 한 학생당 한 뭐 3만 6천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가요, 중간 수입 제법 높네요. 아마 이거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북쪽에 살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중간 수입이 가정당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7만 1,000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수입보다 조금 높게 잡자 해서 8만 달러. 그것보다 덜 버는 그런 가정의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안 받는다. 아주 근 뉴스죠. 해서 돈은 없지만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고 이것은 경쟁이기도 하죠. 그렇게 될 경우 USC에 못 가고 USC가 어떤 학과는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USC를 가고 싶은데 UC로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돈을 생각을 하면 그런 학생들도 이제 잡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 짧게 지금 시간에 소화하고 가죠. 여자 그 축구팀이 미국 축구협회를 고소했어요. 6,600만 달러 손해배상 차별이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어제 고소를 했군요. LA 지방법원에 해서 5월 달부터 재판이 시작이 된다는데 이 협회 측에서는 우리가 뭐 남자랑 여자랑 차별하는 것 아니다. 원래 계약할 때 계약서가 다르잖아. 뭐 여자의 경우는 출산휴가가 있고 출산휴가가 있으면 1년 뭐 연봉이 그 축구 선수들이 한 10만 달러 되는데 거기에 75%를 1년 동안 주고 또 여자 선수가 입양을 할 때는 뭐 연봉의 3개월 동안 연봉의 75%를 주고 뭐 하루에 뭐 50달러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식으로 남자가 받지 못하는 베네핏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쳤을 때도 뭐 그대로 연봉을 주고 은퇴연금이니 뭐니 어린이 케어도 지원을 하고 엄마가 축구 선수니까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연봉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남자의 경우 2014년도가 그때가 제일 잘했나요? 그러면은 남자 선수들이 뭐 200만 달러씩 받고 이러는데 여자 선수들은 잘해서 월드컵에서 잘해도 뭐 100만 달러 이렇게 숫자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하니까 여자들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 협회를 6,600만 달러 배상해라 하고 고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바다에 갔습니다. 가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어떠한 그 코커스나 예비 선거를 치를 때 거기로 모든 포커스가 가는 것을 분산시키는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건데 현명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아직 현장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핏 브리지지와 그리고 조 바이든 이 두 후보는 아직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후보들인데 슈퍼 투스데이에 더 이상 새로운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돈이 없어서요. 지금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돈이 이제 그 가장 그 많이 캐시를 갖고 있는 후보가 그래봤자 무슨 뭐 샌더스 후보인데 1월 달 말에 1,700만 달러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직 2월 달 말이 안 끝나서 모르잖아요. 1,700만 달러인데 2월 달에 안 썼겠어요. 물론 들어오는 돈도 있었겠지만 바이든 후보 700만 달러밖에 없었고 핏 브리지지 600만 달러, 크로바샤 300만, 엘리자베스 워렌 2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이미 크로바샤 두 명의 의원들 합쳐서 갖고 있는 돈이 200만 달러 미만이랍니다. 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주목받고 기선을 확 잡아야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시작되기 전에 돈을 많이 써버렸고요.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의 방향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더 걷지를 못해서 그런데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생충도 오스카상을 받을 수 없고 후보도 어떠한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TV나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후보가 토론을 잘하던 못하던 돈이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 후보팀에서 새로 그 광고 만든 걸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참 돈의 힘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토론을 못했잖아요. 그
엊그제 토론을 굉장히 못했는데 그 블룸버그 후보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있었냐면 이런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자수성가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산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해서 여기서 자수성가해서 크게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중간에 슬쩍 했어요. 본인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가요. 사람들 얼굴 하거나 아니면 입을 딱 벌리고 그렇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후보마다 다 이제 1초, 2초, 1초, 2초, 1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2시간 토론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한 번에 그 한순간을 0.001초를 딱 클로즈업하면 그렇지? 그러네? 하는 이런 표정이 안 나오겠어요? 토론을 잘 못해도 이렇게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팀들이 있으니까 돈을 잔뜩 주고 그러한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날도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굉장히 그 버락 오바마가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디오 클립을 만든 것에 불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말들을 하고 있던데 그게 바로 돈의 힘인 거죠. 그래서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다.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어제와 변함이 없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가볍게 금요일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헤드라인에 전해드렸던 것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좋거든요. 49%. 그리고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긴대요. 7%에서 11% 차이로. 그러나 뭐 나머지 스윙 스테이트 뭐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이 좋지 않아도 위스콘신에서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애리조나 같은 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항상 긴장하지 말아야지 되는 주말엔 쉬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